팬심은 언제나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매 경기 그라운드 위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것. 하지만 현대 축구, 특히 모든 우승 트로피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빅클럽의 생존 방식은 그 순수한 바람과는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한 시즌에 소화해야 할 경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스쿼드의 깊이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리 케인이 만약 엘링 홀란과 한 팀이었다면 과연 팬들의 기대처럼 매 경기 출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단순히 두 선수 간의 주전 경쟁 문제를 넘어서 한 시즌이라는 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클럽의 철저한 운영 계획에 해당합니다. 주전 선수의 예기치 못한 부상 하나가 시즌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이제 B클럽의 진정한 힘과 위상은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의 이름값에서부터 증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고의 클럽에서 매 경기를 주전으로 뛰고 싶다는 건 분명 욕심일 수 있습니다. 팬들이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응원이지 선수 본인은 여러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B클럽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B클럽의 냉정한 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팀이 바로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한때 6관왕을 달성하면서 유럽을 호령했지만 2020년 무관중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로는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에는 수년간 지켜온 분데스리가 왕좌를 레버쿠젠에게 내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레버쿠젠이 감독과 주요 선수들을 떠나보내면서 뮌헨은 다시 리그의 독보적인 강자가 되었겠지만 뮌헨 같은 팀이 리그 우승에만 만족할 리 없습니다. 토마스 밀러마저 떠난 지금 뮌헨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챔피언스리그 우승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뮌헨의 전력은 유럽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승 후보 1순위라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6위에서 8위권의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김민재와 해리 케인에게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만이 유일한 목표로 남았습니다. 특히 케인은 자신의 득점 기록과 토트넘에서의 안락한 삶을 모두 버리고 오직 이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뮌헨으로 떠난 것입니다. 어느덧 뮌헨에서의 3년차 시즌, 만약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염원을 이룬다면 그는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미련 없이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시즌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이번 시즌 뮌헨의 스쿼드에 누수가 발생한 겁니다. 뮌헨은 올여름 다이어, 뮬러, 사네까지 3명의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텔, 비도비치, 크레치, 아주누, 코만까지 총 5명의 선수를 판매했죠. 반면에 새롭게 영입한 선수는 단 3명입니다. 수비수인 요나단 타, 미드필더인 톰 비쇼프, 그리고 공격수인 루이스 디아스가 끝인데요. 설상가상으로 팀의 미래인 자말 무시알라가 클럽 월드컵 기간 중에 큰 부상을 당해서 최소 4개월 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다른 팀들이 전력을 강화하는 동안 뮌헨은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약화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이러한 불안함 속에서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DFL 슈퍼컵이 열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17일 슈투트가르트 MHP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뮌헨은 슈투트가르트를 2대1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반 18분 케인의 오른발 슈팅으로 터진 선제골과 후반 32분 디아즈의 헤더 추가골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우승의 기쁨도 잠시, 경기 후 터져나온 케인의 폭탄 발언은 뮌헨 구단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독일 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케인은 시상식이 끝난 직후에 나는 이런 팀에서 뛴 적이 없다. 지금 뮌헨은 내가 몸담았던 어떤 클럽보다 선수단 규모가 작다라고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선수층이 지나치게 얇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하면서 구단의 소극적인 이적 시장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살인적인 경쟁을 몸소 경험한 케인의 눈에는 지금의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이 아닌 겨우 1군을 꾸려가는 팀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지금 보강하지 않으면 시즌을 버티지 못한다는 리더의 절박한 경고가 담긴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케인의 걱정은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직전 시즌 스몰 스쿼드의 위험성을 몸소 보여준 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팀은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맨시티입니다. 2022-2023 시즌에 유럽 3관왕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최강팀에 등극한 맨시티는 얇은 선수층 때문에 성적이 서서히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23-24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면서 리그 4연패라는 기록을 세웠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직전 시즌은 아예 무관에 그치면서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이후에 최악의 시즌을 보냈죠. 이 충격적인 결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스몰 스쿼드였습니다. 경기 수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도 소수 정예를 추구했던 과르디올라 감독의 고집은 결국 선수들의 체력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를 견디지 못한 선수들이 하나 둘씩 부상을 당하자 철옹성과 같은 맨시티도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막스 에베르 단장은 선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퀄리티는 여전히 높다, 이적 시장 마감까지 2주가 남았다면서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와중에 우리는 김민재의 위태로운 입지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슈퍼컵 선발 명단에서 김민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은 새로 영입된 요나단 타와 다이오 우파메카노를 중앙 수비수로 선택했습니다. 김민재가 그라운드를 밟은 것은 팀이 2대 0으로 앞서던 후반 35분 우파메카노와 교체된 이후였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지난 두 시즌 동안의 투엘과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팀의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했던 모습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김민재는 프로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뮌헨이 우승한 후에 세레머니 때 김민재를 집중해서 보니까 이강인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마지못해서 동료들과 우승을 나누고 있는 느낌? 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김민재가 프로 생활 이후에 처음 겪어보잖아요. 지금 엘리트 코스만 밟다가 밀려버린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김민재는 이전부터 뮌헨이란 빅클럽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고, 아마 2년 동안 팀을 위해 큰 몫을 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가대표, 독일 국가대표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거죠. 김민재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김민재도 고민을 하겠지만 어차피 김민재 레벨이 B클럽에서 뛰는 만큼 어디서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쟁이 완전 끝난 것도 아니고요. 뮌헨에서 챔스 우승 도전 하나, 인터 밀란에서 챔스 우승 도전 하나, 리버풀에서 챔스 우승 도전 하나, 첼시에서 챔스 우승 도전 하나, 토트넘에서 네. 아무튼 김민재가 뮌헨 3년차까지 있게 된다면 어차피 우파메카노 풀타임 뛴 거 본 적도 없고, 다이어가 떠난 자리에 우파메카노, 타, 김민재가 번갈아면서 후방을 맡는다면 당연히 뮌헨의 수비는 더 강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김민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 슈퍼컵 경기에서도 라인을 올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콤파니 감독이고, 이는 김민재에게 매우 잘 맞는 전술인 것은 확실합니다. 너무 많은 경기를 무리해서 출전하면서 후반에 안 좋을 바에야 이제 3년차에서는 100% 컨디션으로 수준 높은 동료들과 공존하면서 시즌 전체를 최상의 상태로 출전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8월 말에 조추첨을 하고 9월 중순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김민재가 선발에서 밀렸다고 절대 끝난 거 아니니까, 자, 여러분 염려 마시고 이적을 하든 하지 않든 김민재 더욱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